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뜨거워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데 오늘 행간에서는 그 와중에 쏟아진 또 중요한 뉴스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폭로예요. 네, 청와대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한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설이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 직접 밝힌 거죠. 네, 언론사 사주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폭로를 해서 판을 일고 있는 겁니다. 이 손석희 앵커 잘라라. 청와대 압력 폭로한 홍석현 전 회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언론사 사주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외압을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두 차례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대여섯 차례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게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의 개인 홈페이지와 하필 또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뭐예요?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언론사 사주가 왜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2분 6초 분량인데요. 홍 회장이 이 자리에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뭔가요?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 이 자존심이란 말이 또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분 6초짜리인데 다 들을 순 없고 중간에 조금만 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고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폭로한 홍석현 회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국회 연설 개헌 카드가 참 안쓰럽게 느껴진다입니다. 개헌 카드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태블릿 PC 보도 파장을 막기 위한 거였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나오기 직전에 개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이게 최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홍 회장의 발언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JTBC가 10월 24일 보도하기 직전에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과연 검찰로 넘어간 이 태블릿 PC의 소식이 청와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네요. 예, 홍 회장이 폭로한 것처럼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면 아마 이 무렵에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이 고작 태블릿 PC 보도 물타기를 위한 용도는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은 손석희 앵커 교체하라 압력을 넣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JTBC 보도도 막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의 구속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이슈가 고작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건 아닐까. 이러려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한 언론사의 앵커를 교체해라 말아라. 누굴 앉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안 되는 거죠. 설이기를 바랬는데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게 전 참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다른 언론사는 오죽했을까입니다. 바로 이 얘기군요. 예, 홍 전 회장의 폭로를 보면 손석희 앵커 교체라는 압력이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어오늘이 중앙일보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를 한 걸 보면요.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그 독대 때? 네네. 그때부터? 그래서 정유라 승마 지원 잘했다. 칭찬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독대 때인데요. 이때 대화의 절반이 손석희를 갈아치우라. 이런 압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JTBC 광고를 다 끊어라. 이런 얘기도 그 당시 나왔었다고 하는데. 삼성이 JTBC 광고 끊으면 알아서 고사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삼성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광고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협찬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 협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다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홍석현 회장 직접 만나서 또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도와달라는 읍소인지 압력인지도 사실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다른 언론사는 오죽했을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정부의 통제권 안에 있는 KBS, MBC, 그렇죠. 연합뉴스, YTN 이런 곳에서는 오죽했을까? 정권의 눈치를 얼마나 볼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버텨냈을까? 이게 관건이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비판적 언론인들한테 어떤 인사 불이익을 줬을지 짐작이 갑니다. 마지막 행간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왜 하필 유튜브에서 폭로했을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유튜브에다 공개. 지금 음질은 깨끗해요, 그래도. 네. 언론사 회장 출신답게.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에게 인터뷰하자는 언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왜 전직 언론사 회장이 개인 유튜브에 외압을 폭로했을까? 저희도 그 줄선 중에 하나거든요. 앞쪽에 줄 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김현영의 뉴스쇼가 아닌 유튜브였을까? 유튜브 정치,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닐까? 언론사 회장은 이미 그만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선 출마는 이미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지난번 JTBC 회장 그만둘 때 밝힌 것처럼 사회 참여, 정치한 방식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개한 거 아닐까.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나 정치 참여하겠다, 사회 참여하겠다라는 출사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난 훌륭한 언론사 사주였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강선엽님, 혹시 CBS는 이런 외압 안 받습니까? 질문 주시는데 다행히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와 하필 또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예. 이 동영상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뭐예요?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언론사 사주가 왜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2분 6초 분량인데요. 네. 홍 회장이 이 자리에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뭔가요?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 이 자존심이란 말이 또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분 6초짜리인데 다 들을 순 없고 중간에 조금만 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고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폭로한 PC를 보도하기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어오늘이 중앙일보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를 한 걸 보면요.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 문제의 그 독대 때? 네네. 그때부터? 그래서 정유라 승마 지원 잘했다. 칭찬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독대 때인데요. 이때 대화의 절반이 손석희를 갈아치우라. 이런 압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JTBC 광고를 다 끊어라. 이런 얘기도 그 당시 나왔었다고 하는데. 삼성이 JTBC 광고 끊으면 알아서 고사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래서 삼성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광고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협찬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 협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다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홍석현 회장 직접 만나서 또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이 고작 태블릿 PC 보도 물타기를 위한 용도는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은 손석희 앵커 교체하라 압력을 넣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또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JTBC 보도도 막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의 구속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이슈가 고작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건 아닐까. 이러려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한 언론사의 앵커를 교체해라 말아라. 누굴 앉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설이기를 바랬는데 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게 전 참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다른 언론사는 오죽했을까입니다. 바로 이 얘기군요. 예, 홍 전 회장의 폭로를 보면 손석희 앵커 교체라는 압력이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뜨거워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데 오늘 행간에서는 그 와중에 쏟아진 또 중요한 뉴스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폭로예요. 네, 청와대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한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설이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 직접 밝힌 거죠. 네, 언론사 사주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폭로를 해서 판을 일고 있는 겁니다. 이 손석희 앵커 잘라라. 청와대 압력 폭로한 홍석현 전 회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언론사 사주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외압을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두 차례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대여섯 차례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게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의 홍석현 회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국회 연설 개헌 카드가 참 안쓰럽게 느껴진다입니다. 개헌 카드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태블릿 PC 보도 파장을 막기 위한 거였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나오기 직전에 개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이게 최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홍 회장의 발언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JTBC가 10월 24일 보도하기 직전에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과연 검찰로 넘어간 이 태블릿 PC의 소식이 청와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네요. 예, 홍 회장이 폭로한 것처럼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면 아마 이 무렵에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